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엘바프 편이 본격적인 전개에 들어서면서 원피스 세계관의 중심축 중 하나였던 록스 디지백의 존재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로키와의 대화를 통해 록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직접 언급되면서 이제 단순한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본격적인 스토리의 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로키는 루피에게 자신이 어릴 적 동경했던 인물이 록스 디지백이었다고 고백했고, 이는 루피가 샹크스를 동경했던 구조와 완벽하게 평행을 이룹니다. 이 장면은 엘바프 편 전체가 루피 샹크스와 로키 록스의 대조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콜론이 샹크스를 동경하듯 로키는 록스를 동경했고, 루피는 두 인물과의 연결고리 중심에 서 있습니다. 로키는 샹크스를 두고 다시 보고 싶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이는 단순한 원한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동경과 경쟁심, 인정욕구가 섞인 복잡한 감정임을 암시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번 원피스 1145화에서 과거 회상이 등장한 후 록스가 단순히 강력한 해적이 아니라 검은 니카의 상징처럼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루피가 해방의 신 니카라면 록스는 지배와 파괴의 신, 검은 니카에 가까운 존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루피와 티치 혹은 루피와 록스를 대조하는 철학적 구도로 이어지며 원피스 최종 대립 구조를 암시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전개에서 등장한 킬링엄의 능력은 이상향이나 환상을 현실화하는 듯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록스 역시 어린 로키의 환상을 박살내며 등장한 인물이었고, 그의 이념과 힘은 현실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강함을 넘어서 이념이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키는 루피에게 록스는 빅맘, 카이도, 흰수염이 선장이었다고 말하며 루피가 이미 직간접적으로 만난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합니다. 특히 세계 정부가 록스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언급은 그의 사상이 단순한 해적 수준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이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갓벨리 사건과도 연결되며 당시 록스가 아이들을 사냥했다는 설정과 현재 엘바프에서 신기단이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는 전개는 분명한 연결성을 가집니다. 현재 엘바프에 등장한 신기단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엘바프의 미래와 고대부터 전해지던 엘바프 미지의 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세계 정부가 계획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조종하거나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는 과거 갓벨리에서 록스가 행했던 인간 사냥과 매우 유사한 패턴입니다. 세계 정부는 니카 같은 존재를 철저히 말살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군코, 소머즈, 킬링엄 같은 특수한 인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수 무력으로 엘바프를 공략하는 스타일이 아닌 그것보다 더 까다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엘바프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록스가 엘바프에 온 진짜 이유는 로드 포네그리프가 아니라 전설의 악마의 열매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키가 현재 이 열매를 먹은 것으로 보이며, 이 열매는 태양의 신 니카와 대비되는 검은 니카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오다는 의도적으로 로키의 열매 능력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커다란 반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로키는 현재 부상으로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역시 능력 공개를 늦추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전개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들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조로와 상디는 과거부터 같이 싸우는 플레이로 적을 상대하고, 징베는 새로운 기술로 화재를 진압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 일부 팬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엘바프에서 로빈의 존재는 그 누구보다 중요하죠. 반면 스코퍼 가바는 뛰어난 견문색 패기를 통해 전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신기단의 존재를 감지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그가 전투의 중심으로 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5화의 마지막에서 보여졌듯 군코와 밀짚모자 일행의 전투는 엘바프의 긴장감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군코는 브룩의 팬이었다는 복선을 던지면서도 전투에선 가차없는 공격을 퍼붓습니다. 징베, 나미, 우솝, 브룩이 각자의 힘으로 군코를 상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하고, 이로 인해 로빈, 쇼파, 사우로, 가반 등 주요 인물들이 각각의 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점점 록스, 니카, 리고디의 의지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록스는 단순히 강한 해적이 아니라 세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검은 니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대 진영의 루피와의 대립이 원피스 최종 구도에서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다시 언급된 샹크스의 등장은 이제 시간 문제이며 그 역시 엘바프의 결정적인 키로 작용할 것입니다. 엘바프는 단순한 거인의 나라가 아닌 세계의 진실이 숨겨진 마지막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바프의 왕자는 로키이고 오다는 로키의 과거를 록스까지 엮으며 로키를 본격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이제 로키가 자신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태양신에 대해서 증명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인데요. 니카의 이명은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샨도라에서 나온 키워드고 샨도라는 포네그리프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멸망했죠. 심지어 세계 정부가 경계하는 포네그리프와 연관이 있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니카는 자유와 해방의 전사로 세계 정부가 자신들의 야망에 완전히 반대되는 니카의 부활에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막으려고 하고 있죠. 엘바프에서 공개된 벽화만 보더라도 니카가 등장하여 세계 정부와 악마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비록 니카의 설정이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언제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태양신이라는 키워드가 언젠간 활용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신이 여러 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독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추격해보자면 로키는 어린 시절부터 태양신 니카는 몸이 늘어난다는 특징을 알고 있을 것이고 만약 니카와 고무고무 열매가 다른 것이라는 이론이 맞는다면 그리고 로키 역시 몸이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열매를 먹었다면 로키 자신 역시 엘바프 전설로 내려오는 니카처럼 몸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자신을 계속해서 태양신으로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바프 고대 벽화에서 니카의 팔 역시 고무처럼 늘어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까지 몸이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다는 고무고무 열매와 사람 모델 니카가 다른 열매라고 이야기했고 고무고무 열매라는 것으로 덮었다고 표현했죠. 베가펑크는 오래된 악마의 열매 도감에 실려있지 않다고 말했고 시간이 흘러서 악마의 열매 도감에서야 수록되었다는 것으로 그 사이에 정보를 바꿔치기에 충분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니카 모델의 열매와 고무고무 열매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무고무 열매와 니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카의 개념은 루피가 죽으면서 니카라는 신이 깨어나는 듯한 묘사로 인해 작중에서 계속 언급되던 악마는 사실 신이며 악마의 열매각성은 단순한 능력의 강화가 아니라 각자가 지닌 신의 힘을 깨우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논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즉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 신의 열매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악마의 열매는 태양신을 포함한 수많은 신들이 자신의 힘을 담아서 남긴 것이라는 가설이 니카를 통해서 증명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샨도라 전설에서 태양의 신 이외에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암시되었기도 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자신이 동경하는 신을 담기 위한 그들이 사용하는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동경하는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 대신 바다의 저주를 받는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의 힘에 근접하게 발화된 열매는 고무고무 열매, 사람 모델 니카를 먹은 루피뿐이라는 것이고 이 논리대로면 모든 악마의 열매는 루피의 니카의 열매처럼 각자 자신들이 해당하는 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루피가 니카가 된 것처럼요. 게다가 태양의 신이 태양의 상징적인 화염을 주로 쓰기는커녕 전기도 안 통하고 주변을 고무로 만들고 자신도 늘어나고 몸도 꺾이는 등 태양과 무관한 성질들이 주 능력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다 보니 니카라는 신은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니카가 웃음을 주는 신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태양이 진짜 태양의 불이나 빛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웃는 얼굴의 상징이 아니냐는 의견으로 포장하기도 했지만 오다는 고정관념을 만화에 녹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엘바프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전 신들의 전쟁이 있었고 원피스의 정체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공백의 100년 시기 조이보이가 남긴 무언가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이무와 오로성 그리고 신이 기사단까지 왜 원피스를 처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무와 오로성 그리고 신이 기사단의 전력이면 과거 조이보이 정도는 분명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볼륨은 된다는 것인데 왜 처리하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그 디테일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는 필수로 찾아야 하는 앞태를 찾을 수 없었거나 찾았다고는 해도 접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들은 원피스를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라프텔은 로드 포네그리프 4개를 찾아야만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세계 정부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4개 중 1개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해적들이 원피스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다를 호령하는 사왕카이도와 빅맘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지키고 있기에 세계 정부도 이것들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로드 포네그리프 그 자체보다도 그곳에 새겨진 내용이 메인이기 때문에 굳이 전투를 벌이지 않고 탁본만 확보해도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사이퍼4를 동원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로드 포네그리프는 어인섬과 모코모 공국에도 있었는데 이들은 사왕만큼 강하지는 않고 세계 정부에도 비교적 협력적이라 해군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중에서 세계 정부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확보하여 라프텔에 가려고 했다는 행동 자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드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확보했더라도 세계 정부가 내용 해독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포네그리프는 고대 문자로 적혀 있는데 작중에서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자들은 오하라 고고학자들과 코즈키 가문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들은 세계 정부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와 함께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피스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다른 타인들 역시 가질 수 없게 만들면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원피스 1146화에서 독자들이 기대할 만한 전개 중 하나는 샹크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로키가 샹크스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고 엘바프에서의 전개가 계속해서 루피 샹크스룩스 구도로 맞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샹크스의 이름은 엘바프 편의 구조적 축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코퍼 가반의 본격적인 참전이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가반은 뛰어난 견문색 패기를 통해 전장의 상황을 감지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으며 과거 로저 해적단 출신이라는 사실 외엔 실질적인 전투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146화에서 독자들이 가장 원하는 장면 중 하나는 바로 가반의 전투 스타일 공개라고 보고 있고, 이는 독자들에게는 로저의 동료가 가진 전투력과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동시에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로저 해적단의 빈 공간을 메꾸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반이 군코와의 충돌 또는 소머즈, 힐링엄의 감시를 깨뜨리는 돌파구 역할을 맡는다면 본격적인 밀짚모자 동맹의 반격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46화 최신 네타 떡밥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항상 사랑한다고요.